네, CEO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CEO 한국산업화와 함께 한평생을 살아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절대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냉장고와 TV가 들어왔을 때 관련 부품들 왜 외국 부품만 있냐? 우리나라도 이런 부품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부품을 만드셨다고 하거든요. 자, 어떤 분인지 직접 뵀죠. 동국그룹 강국창 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70년대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전제품을 만들면서부터 왜 부품은 우리나라에 없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최초로 국내 최초로 만든 부품이 많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뭐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주로 가전제품의 부품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예, 예. 제품이라는 건 부품이 합쳐져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네. 냉장고나 텔레비나 뭐 에어컨이나 할 것 없이 다양한 부품이 있는데 예. 처음 할 때는 우리나라에 대부분의 부품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그럼 냉장고나 TV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부품이 뭐가 있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거는 특별히 냉장고에 들어가는 도화에 들어가는 자석 바킹이 있습니다. 냉장고 문 거의 닫힐 때 딱 붙는 거요. 예. 그것도 부피가 큰데도 예. 그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서 만들지 못해서 수입을 했고요. 설이 없는 냉장고, 우리가 처음 냉장고를 만들 때는 그 안에 성에가 많이 끼었습니다. 냉동실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성에가 없는 냉장고를 만들기 위해서 성에를 방지하거나 성에를 제거하는 예. 장비를 개발을 했고요. 그런 거를 처음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신 분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평소에 그 사모님에 대한 그 주방 일에 관심이 많으신 건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제가 그 대기업에서 냉장고 세트를 개발하는 기술부장, 개발부장을 했었는데 다른 업무에 있으셨군요. 예.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기술이 없어서 그걸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예. 외화도 국가적으로 모자랐을 때인데 전부 그걸 작은 부품까지도 수입을 해오니까 국가가 무척 어려운 외화 부족 사태가 많이 생기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셨군요. 근데 이렇게 최초라는 말이 어디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은 상당히 힘들잖아요. 힘들죠. 국내 최초의 그런 그 가전제품, 그 부품을 개발하실 때까지의 고생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기술 습득의 대부분은 그때는 일본이나 유럽에서부터 기술 제휴를 해서 기술 제휴 로얄티를 지불하고 대부분 기술을 습득했는데 노하우가 많은 부품들은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안 가르쳐주죠.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기술 우리가 부품을 사오는 곳이니까 거기에 가서 견학도 하고 그 탐방을 몇 차례 걸쳐서 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을 귀국해서 계속 그 노력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연구해서 우리나라 물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좀 어깨너머로 배웠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으셨겠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그런 어려움을 거치고 나서 비로소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 개발을 하셨잖아요. 국산화를 시켰는데 좀 대기업에게 서운한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안 받아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국산품 불신 시대가 그 당시에 국산품이다 그러면 일단 불신을 했던 시대고요. 그때까지는 외제가 굉장히 잘 받아들일 시기였죠. 그렇습니다. 대기업도 그 물건을 세트 메이커가 개발을 하는데 리스크가 없는 수입 부품을 그냥 쓰는 게 굉장히 편하니까 가급적이면 그것을 안 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 대기업 시장을 어떻게 뚫으셨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국가가 항상 국산화율을 높이도록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국산화율이라고 그러는데 매년 상승시켰고 그것을 독려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당시에는 상공부입니다. 거기에 진정을 해서
그래서 이 부품을 쓰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상공회에서 예. 수입 금지 품목의 리스트에 넣어줬기 때문에 혹시 품질이 외국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성능에 지장이 없으면 써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군요. 입장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그때부터 빛을 좀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들었을 때 한 번에 큰 파산이 있었다고 네,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는지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사업이 이제 상승 궤도에 이제 진입을 했을 때쯤 돼서 네. 그 명예욕도 조금 생기고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 권유를 받게 됐습니다. 네. 이 정치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예. 국회의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가서 몇 개월 동안 이제 그 국회의원 운동을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에 우리 회사에 금융 사고가 격리 사고가 생겼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수표를 남발해서 그것이 그냥 우리가 신용 있는 회사였으니까 네. 시중에 활용이 돼서 예. 나중에 그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이 된 후에 돌아와 보니까 회사가 많은 수표가 시중에 남발이 돼서 그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천에서도 떨어진 것 자체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을 것 같은데 큰 일이 더 회사에 오니까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걸 그럼 극복을 하셨을까요? 무척 참담했고 예.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우리 애들이 아직 미취학 애들도 있었고 굉장히 참담했는데 그때 이것을 정말 죽고 싶은 생각까지 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근데 우리 친구 내외가 우리 그 참담한 제 모습을 보고 그 교회로 한번 나가보자고 그래서 마음을 많이 달래주기 시작했습니다. 극복을 하셨군요. 예. 그래서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골프장, 제주도의 골프장 리조트 사업도 시작하신다면서요. 이거는 지금까지의 관련 분야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제 한국이 이만큼 경제 중진국 대선진국으로 진입한 것은 제조업이 이제까지 선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어떤 창조적인 어떤 그 제조업이라기보다는 모방 그 기술이 더욱더 그 모방으로 기술을 습득해 왔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랬듯이 일본이 미국 걸 모방했고 우리나라가 일본 걸 모방하면서 따라갔듯이 그랬는데 이 우리 모방을 주로 한 어떤 제품 기술 개발이 이제는 거의 한계에 달하지 않았느냐. 좀 짧게 정리해 주시겠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그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처음 개발할 때가 기술이지 이미 한 번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그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는 기술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미 설계 기술이 기술이지 이미 뚫려진 군형에 그 홀에 스크류를 박는다든가 로버트가 용접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임금 국가가 하나 고임금 국가가 그 물건을 만드나 품질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고임금 시대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고임금으로 만든 제품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또 추적해오는 우리 걸 모방해오는 이제 개도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가 곧 따라오면서 결국 같은 제품을 만들 때 가격이 싼 쪽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둔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미래의 산업은 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레저와 관광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 미래의 안목을 보고 선택을 하셨군요.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그 CEO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좀 강한 메시지를 줄 게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이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우선은 그
창조적인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넓게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자기 전공 분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웃을 보면서 예. 자기 전공 위에도 넓게 살피고 또 조금 멀리 네. 길게 살피는 안목을 어.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국그룹 강국창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